변호사님, 의뢰인분이 이미 다른 변호사분이나 계약을 하고 선임을 한 상태인데 사건 진행 중에 변호사를 중간에 바꾸는 게 괜찮은 건가요?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왜냐하면 변호사들마다 실력도 다르고 정성도 달라요. 그러니까 의뢰인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변호사님하고 연락이 잘 되는지, 소통이 되는지,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근데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건이 엉망으로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빨리 바꾸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단점이, 변호인을 바꾸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약간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뭐 불필요하게 변호인을 바꾸게 되면 수사기간을 좀 늘려서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 심산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를 바꾸면 그 자연스럽게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를 2회, 3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들이 보통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담당 변호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변호인이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조사 일정도 늦어질 거고, 변호인 의견서가 들어가는 시점도 늦어질 거고. 아...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변호인을 막 2번, 3번 바꿔서 쫙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수사관들은 그걸 아니까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처럼 이 변호사님하고 호흡도 안 맞고 사건 진행도 엉망으로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수사관이 잠깐 오해할 수 있을지언정 빨리 바꾸시는 게 좋죠.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계약했던 네. 변호사님이나 법인하고 너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변호사님들하고 연락이 안 된대요. 물론 상담할 때는 다 변호사님들이 진행하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무장하고만 연락이 가능하고, 그것도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제 실망감을 많이 느끼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사실 환불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 설명드리면서 언제든지 환불 하실 수 있다, 계약 해지하실 수 있고, 제가 들어가는 시간당 비용만 공제하고 네. 나머지는 돌려드린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지를 하는 경우는 없긴 한데, 근데 다른 법무법인들이나 변호사 사무실들을 보면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비용을 이미 다 공제가 돼서 돌려줄 게 없다 이미 다 썼다. 일을 다 했다. 라고 하면 그 의뢰인분은 결국 기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미 수임료를 지불하시고, 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비용을 또 지불하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니까 사임하시는 것보다는 그 변호사님을 잘 설득하고 해서 사건을 쭉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한번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그렇죠.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큰 사건이면 불안하기도 하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하시면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수가 있다, 사건의 결과도 좋아질 수가 있다.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마음을 한번 먹으면 바꾸셔야 돼요. 사실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신 거고 알아보시는 거고. 그렇네요. 의뢰인분들 중에서 또 아무래도 이게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이러면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 네.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교체를 고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일 처음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말 잘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실 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변호인의 입장이랑 당사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내 맘 같지는 않아요. 변호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왜 이렇게 불성실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처음 계약 내용에서 변호사의 수임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수임 범위에서 내 사건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계약을 만약에 해지함에 있어서 내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총 전체가 100이다 라고 했을 때 한 50 정도 그래서 나머지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진행은 새 변호사님이 진행하셔도 이 사건의 방향에 있어서 뒤틀리는 것이 없겠구나 라고 판단되시면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사건이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고 해도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러면 이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없겠죠, 거의. 그럴 경우에는 굳이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돈을 또 쓰시면서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교체를 고민한다면은 그래도 좀 빨리 하는 게 낫겠네요, 이왕이면.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처음에는 당연히 변호사님이 잘 해주실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니까 이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처음에 잘 골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상담 받을 때 이런 말을 한다면 좀 안 좋은 사인일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인이라기보다는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은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 수행하는 변호사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을 내가 상담을 하고 수행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변호사가 쭉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지. 상담은 이 사람이 하고 또 수행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겠죠. 당신이 상담했을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에서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느냐. 아니 당신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 전달해준 대로 수행만 잘하면 되는데 수행을 잘 못해서 이러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상담하는 변호사와 수행하는 변호사가 평등한 관계라면 말다툼이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상담하는 변호사는 뭐 파트너나 대표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수행은 소위 새끼 변호사라고 하죠. 어서 변호사들, 경험이 많이 없는 변호사들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수행 과정에서도 이건 내 사건이 아니거든. 나는 회사에서 시키는 거 그냥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건이 사실 엉망으로 돼도 자기는 그냥 급여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나마 수행 변호사가 수행하면서 그 의뢰인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러니까 변호사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가? 보통 처음에는 변호사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연락되고 그러다가 그 변호사님도 갑자기 중요한 내용은 네. 저랑 소통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저희 사무장님하고 소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소통의 범위가 이제 좁아지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변호사님하고는 이야기할 기회는 없고 사무장이 내 사건을 그냥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소통 여부 그리고 수행을 누가 하느냐를 확실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소통 같은 것도 보통 계약서에 명시가 되나요? 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법무員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다 파트너 변호사님이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수행을 다 하기 때문에 네. 뭐 따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다른 변호사님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듣던 이야기는 계약서에 연락 몇 회를 계약서에 포함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또 써놓으면 좀 섭섭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도 저는 연락 소통이 되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만 아니면 보통은 대부분 다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부분이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 이런 일들을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선택의 범위도 여러 가지 넓혀두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의 실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사실 변호사와 우리 의뢰인은 한 팀이 돼야 되거든요. 한 팀으로서 소통이 가능한지, 그리고 정말 내 일처럼 정성 들여서 이 업무를 해줄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택이 잘못돼서 조금 다른 변호사로 소위 갈아타야겠다, 바꿔야겠다 생각하시면 사실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업무 범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새로운 변호사로 바꿨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단점이 있을지, 그리고 장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를 한번 좀 심도 있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